불가리아와 폴란드의 천연가스 공급을 중단한다, 이런 뉴스가. 일단은 왜 끊었냐라고 하면은 이제 루블로 결제해라 했는데 이제 폴란드하고 불가리아가 이제 거부를 했습니다. 지난 3월 31일 날 이제 푸틴 대통령이 비우호적 국가, 그래서 이제 에너지, 석유랑 가스 이런 거를 결제를 할 때는 루블로 받아라라고 이야기를 이제 해놓은 이제 상태였던 거죠. 그 나라들이 이제 계약갱신이 이제 점점 이제 돌아오는데 이제 그때 루블로 할 거냐? 뭐 아닌데 우리 그냥 유로로 할래. 그러면 너 아웃인데 그 첫 번째 이제 시범 케이스가 된 나라가 불가리아. 되게 러시아하고 네. 여러 가지로 되게 교류도 많고 친한, 어떻게 보면 정서적으로 사촌지간 같은 이제 이런 나라였거든요. 최근에 이제 불가리아 정부가 과거에 친러 성향에서 이제 친이유 성향으로 확실하게 바뀌었대요. 많이 바뀌고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푸틴이 되게 이제 불만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네네. 최준영 박사의 지구본 연구소, 오늘도 여러분을 전 세계 어딘가로 또 모셔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네, 최준영입니다. 네. 자, 오늘은 최근에 그 국제면에 실렸던 기사와 함께 또 이야기를 아마 전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러시아의 가스프롬이 불가리아와 폴란드의 천연가스 공급을 중단한다, 이런 뉴스가. 그렇죠. 벌써 한 달 됐죠. 4월 27일 날 있었습니다. 했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기사를 이제 떠올려 보시면, 일단은 왜 끊었냐라고 하면은 이제 루블로 결제해라. 러시아가 그렇게 했죠. 했는데 이제 폴란드하고 불가리아가 이제 거부를 했습니다. 보면은 루블이 없나? 그러니까 이제 제재 상황이다 보니까 뭐 폴란드는 당연히 뭐 러시아한테 안 나갈 것이고, 사실은 이제 불가리아가 조금 이제 의외다라는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지난 3월 31일 날 이제 푸틴 대통령이 이제 그 비우호적 국가, 우리도 사실 비우호적 국가입니다. 대한민국도. 왜냐면 이제 제재에 동참한 국가들 같은 경우. 그래서 이제 에너지, 석유랑 가스 이런 거를 결제를 할 때는 루블로 받아라라고 이야기를 이제 해놓은 이제 상태였던 거죠. 그러니까 러시아가 비우호적 국가들을 이제 정해놨고 지정했고, 그렇죠. 지정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나라들이 이제 계약갱신이 이제 점점 이제 돌아오는데 이제 그때 루블로 할 거냐? 뭐 아닌데 우리 그냥 유로로 할래. 그러면 너 단절. 아웃인데 그 첫 번째 이제 시범 케이스가 된 나라가 이제 폴란드, 불가리아. 그래서 그 사실 저 같은 경우는 되게 놀랐어요. 왜요? 이게 불가리아가 이렇게 나올 줄 몰랐다. 원래 불가리아. 불가리아 같은 경우는 이제 되게 러시아하고 여러 가지로 되게 교류도 많고 친한, 어떻게 보면 정서적으로 사촌지간 같은 이제 이런 나라였거든요. 근데 이제 저도 좀 찾아보니까 최근에 이제 불가리아 정부가 과거에 친러 성향에서 이제 친이유 성향으로 확실하게 바뀌었대요. 많이 바뀌고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푸틴이 되게 이제 불만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가스를 확 끊는 이제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불가리아 같은 경우는 한 90% 정도의 가스를 이제 러시아에서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적이네. 절대적인 거죠. 불가리아가 대략 위치가 그리스 위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스 위. 그리스 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불가리아 같은 경우 보면, 그래서 러시아의 영향력이 되게 강한 나라였는데 그 대표적인 게 이 정유 공장을 보면 잘 드러나요. 정유 공장. 불가리아의 발칸반도 전체에서 제일 크다고 할 수 있는 이제 정유 공장이 있어요. 불가리아에 보면은 이제, 근데 이게 그 러시아 석유 회사인 이제 루크오일이라는 석유 관련 기업이 있는데 여기 소유예요. 그러니까 소유가. 그래서 이 루크오일 같은 경우는 불가리아에서 당연히 가장 큰 기업이고 정치적으로 이제 막대한 이제 영향력을 행사를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세금 혜택을 되게 많이 받는데 좀 웃겨요. 뭐가요? 이 세금 혜택이라는 게 뭐냐면은, 불가리아에 있는 정유 공장은 이제 그 부르가스라고 부릅니다. 이름이 부르가스라고 그러는데 1963년에 이제 소련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이제 가동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제 냉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1999년에 이제 민영화를 나서게 됐어요. 민영화를 해서 당시 지분 58%를 이제 매각을 하는데, 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 루크오일이라는 러시아 회사가 1억 달러에 매입을 합니다. 이 정유 공장을. 그런데 이제 15년 동안에 이제 그 한 400억 유로 이상의 수익을 올린 걸로 돈을 벌어간 걸로. 그러니까 1억 달러 투자해가지고 400억 유로면 아주 장사를 잘한 거죠. 그래서 이 루크오일 같은 경우는 계속 그 이후에 민영화 이후에 주식을 계속 사모았어요. 그래가지고 현재는 이제 자사주, 그다음에 이 관계사
합해가지고 99.75%를 보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뭐 확실하게 장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아까 이제 세금 혜택이라고 그랬는데 이 브루가스라는 이 정유 공장은 돈을 되게 잘 버는 회사 같은데 세금을 안 내요. 세금을 어떻게 안 내요? 왜냐면 서류상으로 계속 적자예요. 아, 이렇게 장사 잘 되는데? 네. 그래서 지난 15년 동안에 흑자를 본 일이 3번밖에 없어요. 서류상으로는. 그러니까 우리 법인세 같은 경우는 흑자가 나야 돈을 벌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서류상으로 계속 적자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세금을 안 내는 거죠.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냐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루크오일이라는 이 회사 같은 경우가 이제 스위스에다가 또 다른 회사를 만들어놨어요. 예, 리탁스코라는 회사를 만들어놨는데 이 회사가 이제 러시아에서 원유를 삽니다. 원유를 사서 이거를 불가리아 이 브루가스에 보내주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브루가스라는 이 석유 회사는 이 스위스에 있는 리타스코라는 회사한테 석유를 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를테면은 러시아에서 사온 원유는 뭐 배럴당 $50 이렇게 했는데 이거를 불가리아 이 정유 공장은 이제 $100 이렇게 비싸게 사는 거죠. 아, 단가를? 예. 그러니까 서류상으로는 적자 나는 거죠, 보면은. 예, 우리도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계열사들끼리 막 여러 개 있으면 예, 밀어주기, 일감 몰아주기, 그다음 비싸게 이제 사주기, 딱 그런 거예요, 보면은. 아, 이걸 근데 안 잡아내요? 예.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정치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영향력이 이제 강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브루가스, 그러니까 불가리아 당국에 세금을 내야 될 그 많은 돈이 스위스로 빠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스위스에서 다시 이제 뭐 러시아로 가는지 아니면 스위스에 계속 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어떻든 간에 이 우리로 따지면 뭐 최고의 기업이 적자라고 세금을 안 내는 또 이런 나라이기도 합니다. 야, 이건 뭐 그렇게 아주 복잡한 방법도 아닌 것 같은데 그냥 이대로 그냥 당하고 있네. 그렇죠. 그러니까 단적으로 이제 러시아의 영향력이 되게 강한 국가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불가리아가 야 이제 큰일 났다. 이 가스 끊겼어. 아, 90%에 달하는. 그런데 막상 찾아보니까 의외네 또 싶은 모습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EU 전체에서 이 가스에 대한 의존도가 제일 낮은 나라가 불가리아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뭐 석유나 석탄 다른 것들을 많이 쓰다 보니까 이 가스 의존도는 한 12%, 13% 뭐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물량을 계산해 보니까 그 한 달에 LNG선 한 척 정도 들어오고 한 달에 LNG 한 척?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있는 그리스하고 그리스를 지나가는 가스관이 있어요. 이 가스관에서 따가지고 이제 그 불가리아까지 연결을 하면 한 180km 정도 되는데 이 정도 하면은 뭐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다. 가스를 많이 안 쓰는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은 LNG선이 거의 매일 막 도착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여기는 한 달에 한 척이면 뭐 충분하다. 그리고 그다음에 옆에 있는 이제 밑에 있는 그리스에서 가스관을 다시 따가지고 가지고 오면 되기 때문에 뭐 큰 문제는 아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NG 이제를 도입하기 위해서 미국과 이제 계약을 협상 중인데 그래서 이제 이 지역에 그 불가리아 같은 경우도 보면은 에너지 면에서 보면 재밌는 면들이 좀 몇 개 보이더라고요. 그리스를 지나가고 있는 송유관이 있어요. 송유관이 있는데 이것들을 이제 불가리아하고 연결하는 ICGB라는 인터커넥터 그리스 불가리아라는 이제 이 파이프라인을 지금 새로 따는 거죠. 그래서 7월부터 이제 개통 예정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제 그 기존에 러시아를 통해서 이렇게 들어오던 것들은 이제 없어지더라도 이제 아제르바이잔에서 출발한 가스가 이제 그리스를 거쳐가지고 올라올 수 있는 거죠, 보면은. 그래서 이 아제르바이잔에서 출발해가지고 그 다음에 바다를 건너서 이제 아드리아해를 건너가지고 저쪽으로 가는 이 TAP라고 하는 이제 송유관이 사실 지금 이제 건설 중에 있는데 지금 건설됐죠, 보면은. 이 TAP 같은 경우는 이 아제르바이잔으로부터 한 3,500km를 달려가지고 유럽 남부에 이제 가스를 공급하는 이런 망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러시아에 의존했던 이 가스가 좀 다변화되는 이제 이러한 상황이 좀 있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ICGB라고 하는 이 그리스하고 불가리아를 연결하는 이 가스관은 원래 한 2009년, 2010년 이때부터 만들려고 이제 했던 거예요. 왜냐면 그 당시에 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응징한다고 가스를 다 끊어버렸거든요. 그럴 때 불가리아도 이제 같이 얼결에 끊기고 나니까 이거 불안하다.
이렇게 우리 밑에서부터 가져와야지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가즈프롬이 이제 불가리아 정치권에 영향력을 행사를 해서 막았다. 뭐 이러한 이제 말이 있을 정도예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이 불가리아는 뭐 러시아와 친한 나라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러시아랑 그죠? 친하죠 지금도. 그러니까 이제 언어, 문화, 종교, 혈통 이런 것들이 상당히 비슷해요. 그래서 우리 러시아 그 언어인 끼릴 문자 같은 경우가 이 불가리아에서 시작됐어요. 그 정도예요? 예. 그래서 불가리아에서 시작돼서 이게 러시아로 전파됐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 또 이 오스만 투르크가 원래 발칸 반도를 다 장악하고 있었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오스만 투르크 제국 밑에 있다가 독립을 할 때 러시아가 도와준 거죠. 네네. 러시아가 오스만 투르크를 공격을 해가지고 발칸 반도에 있는 영토를 토해내게 했던 게 러시아이기 때문에. 이 러시아 불가리아 입장에서 봤을 때는 러시아는 우리 독립을 지원해준 이제 그런 국가다라고 이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좀 고마운 존재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까 정프로님이 이제 불가리아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리스 북쪽. 그리스 북. 예, 그리스 북쪽. 그다음에 요즘에 전쟁 때문에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흑해. 네. 서쪽.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스의 북동쪽쯤 되겠군요. 그러면. 아무래도 그냥 북쪽. 그냥 북쪽이에요. 그냥 북쪽인가요? 예. 그래서 이제 흑해 연안 국가들을 보면 뭐 조지아, 러시아, 우크라이나, 루마니아, 불가리아, 터키 이렇게 있는데 그리고 제가 오늘 쭉 보다 보니까 야 그래도 흑해 주변 국가들 거의 다 이야기했구나. 한 번씩은 다 나온 거 같네요, 진짜. 예. 그래서 그 불가리아 북쪽은 이제 루마니아가 있고요. 그다음에 서쪽은 세르비아, 그리고 이제 북마케도니아 이렇게 있고 남쪽은 그리스, 터키. 이렇게 다 있어요. 보면. 예. 그래서 대충 지도 보시면 이해되시는 그런 포지션이죠. 보면은. 어딘지 아시겠죠? 네네네. 예. 그래도 국경이 그래도 비교적 단촐하게 뭐 한쪽은 바다 있고 요런 이제 나라입니다. 보면. 그래서 이 불가리아 하면은 맨날 나오는 이야기가 몇 가지 있죠. 불가리아? 예. 불가리아 하면 이제 요구르트. 우리 그렇죠. 요구르트. 불가리스. 예. 뭐 이제 요구르트 이야기도 나오고. 그다음에 명품 불가리. 예. 불가리아하고 또 관련이 있는 거 아니냐. 예. 또 이런 이야기도 종종 있죠. 불가리가 불가리 거예요? 불가리아 거예요?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는 않고. 사실 이제 명품 브랜드 이제 불가리가 있죠. 보면은 이 불가리 같은 경우는 이 1884년에 소티리오 불가리라는 사람이 창업을 했어요. 네. 원래 그리스 출신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이탈리아로 이제 이주를 하면서 거기다 이제 그 회사를 창업을 했던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그리스 위쪽이 불가리아잖아요. 네. 예. 그리고 예전에는 다 뭐 이렇게 대충 섞여 살고 뭐 했다 보니까 뭔가 연관이 좀 있을 것 같긴 한데 확실치는 않다 정도 되고요. 그러면 불가리아라는 나라 이름은 도대체 어디서 왔느냐? 나라 이름은 이제 이 튀르크계 민족인 불가르에서 따왔다라는 이제 그 설이 제일 유력합니다. 튀르크계 그 민족이 있어요. 예. 그래서 거기서 나온 게 이제 불가리아다. 원래 민족명을 일컫는 게 나라 이름으로 바뀌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알듯 말듯. 네. 뭐 아주 인구 많은 나라는 아니죠 여기도. 그렇습니다. 인구는 한 690만 정도 되고요. 690만? 690만 정도 되고 면적은 한 11만 제곱킬로미터니까 대한민국보다 조금 더 큰 나라에 더 크고. 예, 인구는 한 10분의 1, 한 8분의 1 정도 되는. 그러네요. 예, 그 정도 되는데 인구 문제에 있어서 봤을 때 불가리아는 또 되게 독특한 나라입니다. 네. 그 예전에는 한 900만 정도 됐어요. 네. 900만이 됐는데 지금 700만이 안 돼요? 예. 두 가지 요인이 있어요. 왜요? 첫 번째는 이제 저출산. 여기도. 예, 저출산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해외로 많이 빠져나와서. 먹고 살기 별로 없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해외 이주가 많다 보니까 네네. 이제 인구가 이렇게 줄어드는 거죠. 야, 그 900만에서 어떻게 690만이 돼? 예, 그러니까 이제 한꺼번에 900만 냉전 끝날 때 한 900만 좀 되다가 이게 탈냉전 이후에 한꺼번에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이제 한 1,200만 명 그래요? 쭉 되고 그 다음서부터는 이제 저출산 때문에 이제 인구가 조금씩 계속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인구 늘 일은 없으니까 계속적으로 이제 줄어들 수 있는 이제 그런 나라고. 특히 이제 뭐 젊은 분들이 많이 또 서유럽 쪽으로 많이 가셨겠군요. 그렇죠. 그래서 인구 대부분은 이제 불가리아 민족이 이제 한 85%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터키인들도 한 9% 정도 여기 있습니다. 터키 분들도 참 여러 나라에 사시는 거예요. 원래 여기가 사실은 옛날 오스만 투르크 제국의 영토였기 때문에 자기네 나라였다가 지금 소수민족으로 이제 내려간 상태고 집시도 한 5% 정도
아, 집시분들이 여기 많이 사시군요. 예, 예. 이쪽에 이제 있는 거죠, 보면은. 그래서 공용어는 당연히 이제 불가리어. 네. 근데 이게 이제 슬라브어 그 쪽으로 이제 분류되는 거죠. 그래서 남슬라브어 계통이다라고 이제 언어학적으로 보면 이야기는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북마케도니아. 네. 여기 말하고 되게 비슷하대요. 아, 불가리아어가. 예. 그래서 네. 이제 불가리아 사람들은 마케도니아가 우리 불가리아 사투리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제 마케도니아는 발끈하죠. 뭔 소리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 아, 그럼 그 말이면 이 남슬라브어 쪽이라면 예. 대충 러시아 말이랑도 얼추 약간 좀 비슷한 말들이 많이 예. 있겠네요. 그래서 그냥 쓰면 막 이렇게 아무 장애 없이 잘 통하는 정도는 아닌데 그렇게 들어보면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 아, 그래요? 정도라고 그러니까 뭐 배워볼까라고 하면 몇 달만 배우면 아주 능통하게 이제 잘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참 외국어 배우기가 불리한 조건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우리나라가. 예, 우리나라 같은 어디랑도 경우는 비슷한 말 별로 없잖아요. 없죠. 그래서 고리버잖아요. 옛날에는 뭐 어디라고 그랬죠? 우리가 뭐 퉁구스. 우리 예전 우랄 알타이어 뭐 했는데 아니래요. 요즘에는 고리버. 어디서 나왔는지 갑툭튀. 그러니까 이 우리가 영어를 못하는 게 뭐 샤이해서 그런 것도 뭐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걸 떠나서라도 예. 다른 나라 말 배우기가 너무 힘든 나라인 것 같아. 맞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그 미국 국무부가 외교관 교육 시킬 때 거기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외교관으로서 다른 나라에 보낼 때 그 나라 말을 배워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500시간, 1000시간, 2000시간, 3000시간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유럽 언어들, 뭐 불어라든지 스페인어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500시간 정도로 다 분류돼요. 미국인들 기준으로 봤을 때.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미국 뭐 외교관 정도 될 정도의 두뇌력이 있으면, 지력이 있으면 한 500시간. 조금 웬만큼 더 나가면 한 1000시간 정도면 어지간한 건 돼요. 그러니까 뭐 라틴어 뭐 이런 것들도 대충 그죠. 그렇죠. 근데 이제 3000시간에 이제 가 있는 언어들이 몇 개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에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 중국어는 2000시간 정도. 오히려 중국어는 좀 편하구나. 예. 아랍어. 예. 이게 이제 보면은 그 미국 외교관들을 제일 괴롭히는. 예. 3000시간이라고 그러면 사실 어마어마한 양을 쏟아부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차라리 우리는 그래 일본어는 조금 빨리 배우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나마 우리가 빨리 배울 수 있는 게 일본어죠. 왜냐하면 어휘도 비슷하고 어순도 같고. 예. 물론 일본어도 제대로 공부하려면 오래 걸리죠. 정말 고생하죠. 높임말 이런 거 생각하면 고생하는 건데. 우리나라 말 어려워요. 어렵죠. 네. 자, 그래서 하여튼 여기는 남슬라브어 대충 러시아어랑 약간 비슷한 느낌의 뭐 그런 정도 말이고. 글자도 다 끼리 문자니까 보고 있으면 우리가 봤을 때는 이게 잘 구별이 안 되는 이제 그런 언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러다 보니 당연히 종교도 이제 정교회가 한 60%로 대부분이 있죠. 국교는 아니지만 뭐 거의 국교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터키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이슬람교가 이제 한 8% 정도 정도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1인당 GDP 같은 경우는 뭐 한 11,000달러 명목상.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제 유럽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보면 좀 밑에 쪽에 있는 이제 그런 나라고 PPP로 따지면은 이제 한 25,000불 정도 되니까 물가가 매우 저렴한 이제 그러한 국가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우리나라는 지금 한 3,4천 되는 것 같은데 그렇죠. PPP는 얼마나 될까요, 우리? PPP로 따지면은 좀 더 높죠. 보면은 좀 더 높아요? 예, 좀 더 올라갑니다. 워낙 물가 비싸갖고 우리는. 그렇죠.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그래서 러시아 사람들이 이제 휴양지로 많이 옵니다. 보면은 불가리아 말도 잘 통하지. 네네. 그렇겠네요. 예, 그러니까 물가도 싸지. 그러니까 좋은 거죠. 근데 그렇지만 이제 불가리아는 이제 EU하고 나토 회원국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러시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잘 써먹기 좋은 이제 그런 나라이기도 해요. EU 가입국이기도 하고 나토 회원국이기도 하고. EU나 나토나 의사결정을 할 때 만장일치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불가리아 잘 꼬셨어. 찔러가지고 이제 우린 반댈세 이제 이러면 상당히 이제 곤혹스러워지는 거죠. 네. 그래서 불가리아의 수도는 이제 소피아. 예. 이 소피아 시내에 보면 있는 이제 소피아 성당에서 유래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소피아 성당은 얼핏 들어본 것 같기도 한데. 그렇죠. 뭐 저기 이스탄불에도 있는. 소피아 성당이라는 이 명칭은 여러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피아 같은 경우는 이제 인구 한 130만 정도. 그리고 주변 인구가 하지 않으면 좀 그러니까 수도하고 수도권에 모여 있는 인구가 이제 전체 인구의 한 20% 정도 된다고 그래요. 이렇게 되고 로마 시대 때부터 존재하던 이제 오래된 동네입니다. 역사 유적 되게 많고요. 웬만한 거는 유적으로 대접도 못 받는. 그래요? 그런 곳이고 좀 높아요, 동네가.
그 해발 고도가 예, 불가리아가 이 서쪽이 높고 네. 동쪽이 낮은 이제 이런데 서쪽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해발 한 700-800m. 아 일반적으로요? 요 지금 소피아. 아 그래. 아 수도가, 소피아가 네, 수도가 조금 높으네요 진짜. 높죠. 그래서 네. 이제 그 동네 산 중에서 제일 높은 산은 이제 한 2,200m까지 된다 그러니까 꽤 높은 동네에 이제 위치하고 있는 곳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네. 그래서 불가리아는 이제 서쪽이 높아요. 서고 동저. 왜냐면 동쪽은 흑해니까. 동쪽으로 갈수록 이제 낮아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네. 그래서 이제 나라 북쪽에는 이제 다뉴브강이 이제 흐르고 있어서 다뉴브 평원이 있고, 그다음에 서쪽에는 이제 발칸 산맥, 그다음에 동쪽 그 흑해 연안에는 이제 트라키아 평원이라는 이제 평원이 이제 존재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대충 보면은 농사짓기 좋은 뭐 이런 나라다라는 생각이 이제 드실 거예요. 배추 농사 잘 되겠네. 고랭지. 고랭지. 그래서 고원지대, 뭐 구릉지대, 뭐 산 이런 쪽이 이제 한 40% 정도 되고요. 평야가 또 한 3분의 1 정도 되는 예, 그런 곳이라고 보면 되는데 네. 그러다 보니 이제 서쪽은 높고 동쪽은 낮고 그러니까 기후가 여러 개가 같이 있는 거죠. 나라가 그렇게 크진 않은데도. 네. 그래서 뭐 여름은 뭐 기본적으로 이제 고온 건조, 네. 겨울은 저온 다습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뭐 서쪽, 동쪽 기후가 많이 다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러다 보니 이제 유럽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종 다양성이 매우 풍부한 기후가 다양하고 지형도 높고 낮고 막 이렇게 바다도 껴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불가리아는 이제 EU 회원국이니까 당연히 뭐 유로 쓰지 않겠냐라고 네. 생각하시겠지만 유로는 사용하지 않고요. 레프라는 자체 황호 그 통화를 사용하고 있어요. 단위가 따로 있어요? 네, 레프라고 합니다. 이게 보통 이 뭐 사자라는 뜻이래요. 사자. 레프가. 예. 그래서 이제 이 근처 동네에서는 주로 이제 그 화폐 단위에 이렇게 사자를 뜻하는 단어를 많이 쓴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유로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사용하지 않는 게 아니고 네. 사용을 못 하는 거예요. 왜요? 그러니까 이 규모가 차이 나서? 그렇죠. 그러니까 유로를 사용하려고 그러면 몇 가지 조건들을 충족시켜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근데 그에 비해서 이제 EU 회원국이지만 이제 안 쓰고 있는 뭐 스웨덴이나 이런 나라들은 이제 그건 우리 판단이지라고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대신 이제 유로하고는 이제 페그 시켜놓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1유로가 이제 1.9 레프 정도, 한 1대2 조금 안 되는 정도 수준으로 예, 해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독립 이후에 이제 여기도 경제난이 통화 가치가 막 폭락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럴 때 이제 제일 단기 좋은 처방이 고정환율. 그죠, 고정환율이죠. 페그 시켜버리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해놓고 나니까 편한데?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거예요? 쓰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페그 할 때 이제 약간 또 문제점이 있을 수는 있는데 하여튼 그렇죠. 근데 페그를 한다는 거는 이제 자국의 독자적인 재정 정책, 뭐 통화 정책 이런 거, 통화 정책을 이제 포기하는 거죠. 네네네. 근데 뭐 그냥 유로권에 있으니까 그게 나아라고 이제 판단하는 것 같아요. 네. 뭐 관광, 뭐 농업, 뭐 이런 게 좀 발달한 나라겠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나라 같은 경우는 러시아와 친하다는 게 국기를 보면 하양, 초록, 빨강 3색기예요. 하양, 초록, 빨강. 예. 그래서 이게 러시아가 하양, 파랑, 빨강인가요? 예. 가운데만 그 파랑색으로 바꾸면 러시아 국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오스만 제국 시절 때 이제 독립투쟁을 할 때 쓰던 게 이제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러시아한테 이제 지원을 받아가지고 독립을 했으니까 러시아 국기를 이제 끌고 온 거죠. 보면. 그래서 이 나라는 뭐 가장 큰 특징이다 그러면은 이제 흑해 연안에 있다. 그리고 EU의 국경지대 역할을 한다. 네네네. 그렇죠. EU의 제일 오른쪽쯤에.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단은 외부에서 봤을 때 불가리아만 들어가면 그다음서부터는 유럽 자유로는 어디든지 다닐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꽤 입국 심사 이런 것들이 좀 까다로운.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생각해 보면 발칸반도에 있는 이제 그리스 같은 경우도 지중해 건너오는 사람들이 일단 그리스 영토에만 발을 들여놓으면 그렇죠. 예. 그다음에 뭐 이탈리아. 그러니까 주로 이제 바다를 이제 접하고 지중해랑 접하고 있는 이탈리아, 그다음에 그리스 이런 나라로 난민들이 많이 가지만 이제 뭐 불가리아도 난민들한테는 선택할 수 있는 이제 그러한 경로고 또 흑해랑 접하고 있기 때문에 예, 터키 쪽을 출발해서 이쪽으로 도달하는 이제 그러한 거리가 짧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난민들 진입하기 좋은 이제 그런 나라이기도 하죠. 불가리아는 아마 오늘이 끝이 아닌 것 같네요, 느낌이. 그렇죠. 불가리아는 사실 이제 현재 모습은 뭐 작은 이런 나라지만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제 상당히 또 파란만장한 그렇습니까? 예, 이런 것들이 또 있는 나라죠.
오랜만에 또 이 지구본 연구소의 역사편이 한번 등장하겠군요. 예. 자, 그럼 불가리아 이어지는 이야기들은 저희가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흥미로운 이야기 전해주신 우리 법무법인 율촌의 최준영 박사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신과 함께해서 가장 고정 팬층이 탄탄한 바로 그 프로그램이죠.